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장은 폭풍은 지나가고 네, 전혀 21세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이하고 국민들의 매우 놀란 가슴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네, 이틀이 지나간 거죠. 네, 미국 시장은 산타넬리의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먼저 금리가 하락했죠. 네, 유가도 하락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비트코인에 관련된 친화적인 사람이 SEC 위원장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 또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확연한 산타넬리가 미국 시장에서 오늘 펼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반영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인데, 어제로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이 마감이 되고 오늘은 또 기술적 반등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또 무너질 거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 내일 살짝 조정받는 그런 그림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줍줍 분할 매수 구간이다. 공포에서 살 때이지 않는가. 여기서 매수는 내년 1분기까지다. 내년 4월에서 5월 초까지를 보고 약 5, 6개월 정도 사서 가지고 있으면 터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최소한 20-30%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단기 투자, 한 분기 투자, 그리고 좀 줄이는 게 5월 이후에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하락시마다 줍줍하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잘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이제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5시 정도인데 다우는 플러스 0.56, 나스닥은 플러스 1.17, S&P 500은 0.53 모두 상승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날 발표될 신규 고용 지표는 전날 나은 지표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며 노동시장의 전망을 좀 아래까리하게 만들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ADP는 우리나라 같은 자빈 이런 거 같아요. 11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6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4만 6천 건. 그러나 시장은 15만 건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전월 대비 증가 폭도 둔화됐음. 다만 11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오르며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날 ISM과 S&P 글로벌이 각각 집계한 서비스 구매자 지수는 업황 확장을 시사했으나 수치가 시장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다. 오르긴 올랐지만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오늘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생각보다는 나이스하지 않았다. 좀 쏘쏘한 분위기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포함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경제지표 발표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각각 개별 종목의 모습인데요. 먼저 세일즈 포스 한번 봅시다. 이날 글로벌 시장에서 1위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가진 CRM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가 9% 이상 뛰어 눈길을 끌었다. 이유는 실적 전망이 주가를 견인했다는 거죠. 세일즈포스 3분기 주당 EPS가 시장의 예상치는 못 미쳤다. 그러나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 이에 따라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왜 세일즈포스가 중요하냐? 그동안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HBM이라든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올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 연말부터는 이것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쪽에서 폭발적인 증가세가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도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마존에서도 새로운 노바라는 새로운 AI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 이제는 특히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시대이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지금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면을 볼 때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팔란티어나 세일즈포스, 메타 이러한 뭔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장을 이제 직접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대형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한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함의를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 관심 기업은 마벨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설계와 생산 기업인데 오늘은 인공지능 AI 수요에 힘입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가 오르고 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크게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서로 연계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하드웨어를 앞에서는 좀 주의하고 소프트웨어를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또 하드웨어 중에서 여전히 고성능 하이 퀄리티 쪽에 그러한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은 아직도 죽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세 번째 풋라크라는 기업인데 신발 제조업 풋라크는 예상을 하회한 3분기 실적 그런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죠. 다음에 제트블루 요즘 항공주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을 주는데 항공여행 수요 증가 기록적인 증가세.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계엄령 이야기 때문에 살짝 어제 여행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내년 봄이나 돼야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이오의 일라이닐리인데 일라이닐리가 잭바운드라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체중 20.2%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면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13.7%보다 앞섰다. 그래서 일라이닐리가 오늘 3% 정도 하락해서 올라오는 모습. 이러한 종목들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인데 이와는 관련된 우리나라는 오늘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항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를 만든 HBM을 만든 하드웨어 기업들도 나쁘지 않고 소프트웨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한 일라이닐은 2.48% 상승 중입니다. 83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1월 ADP 민간 고용 14만 6천 건 그러나 시장이 15만 건 이상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망했다. 미국 11월 ISM 서비스 지수 어제는 이제 제조업 지수인데 ISM 서비스 PMI 지수 52.1 3개월 내 최저다. 네,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제조업은 좋은데 서비스 쪽에서 살짝 또 금이 가는 그런 모습. 전에는 이제 제조업이 안 좋았고 서비스업이 좋았는데 살짝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 일단 이 서비스업은 임금과 관련이 있고 소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파월이 트럼프 관세를 면밀히 평가를 하고 있다. 베이지북은 인플레 안만항은 상승 중에 있다. 이번 달에 13일인가요?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FOMC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함을 가결했다. 정부가 붕괴 62년 만에 전국이 혼란 속에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빅10에 들어있는 두 나라가 지금 아주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다시 크게 치고 올라오는데 트럼프가 증권거래위원장 SEC 위원장의 폴 애킨스를 지명을 했다. 이분은 친과상화폐 주자죠. 네. 트럼프 무역 고문의 대중강력파 피터 나바로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메타가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메타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추진. 아마존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로바를 공개를 했고 아마존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단순한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팍팍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은 네이버나 카카오인데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뭔가 해줄 수 있을까? 한국 건 포기해라. 차라리 미국에 가서 팔란티아나 세일즈포스를 사라. 그렇지 않으면은 메타를 사든지 아마존을 사든지 이게 더 훨씬 나은 게임이라는 거죠.
네, 빠르게 미국 주요 지표,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03% 하락, 106.312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네, 반면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으면 150.62, 149까지 갔다가 150엔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약세의 모습. 원달러는 방금 끝났는데 1412원, 네, 1.52원 하락하는 강세. 지금 우리가 계엄령 실패 이후에 가장 봐야 될 게 환율과 금리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금리 2년짜리 4.123, 4.8bp 하락을 했죠. 10년짜리는 4.189, 3.4bp. 미국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상당히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훈풍을 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변동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원달러 아까 이야기했죠. 금리 이야기했고 한국 10년짜리 금리 한번 봅시다. 2.754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어제 4.8bp 이 정도면은 어떤 충격 대비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WTI는 1.52% 하락해서 68.88, 어제 70달러였는데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금은 살짝 상승해서 2,673달러. 테슬라는 0.55% 상승했는데 어제 1.몇 % 빠졌는데 오늘은 돌려놓는 모습. 엔비디아가 3.74. 네, 여전히 고성능 AI에 대한 수요는 강하다는 게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애플은 0.14. ARM 1% 상승. AMD 0.98. 올타베트가 드디어 거의 400달러까지 왔네요. 네, 400달러 고지. 네. 우리가 여기서 샀다가 많이 터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500달러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만큼 미국 화장품 이런 데들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관세에 대한 폭탄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화장품주도 바닥 털기, 빈집 털기로 좀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는데 오래가지는 못하게 보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2.06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살아. 60달러, 70달러 밑에는 매수 영역으로 보고 1차 목표 100달러, 2차 목표 200달러. 할만합니다.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2.95달러, 3.12. 오늘 반도체 좋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잘 버텨줬는데 오늘도 반도체 쪽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서부장 쪽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TSMC 1.05% 상승. 비트코인 3.34% 상승해서 98,630달러. 새로운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친화적인 인물이 올라올 것이다. 지명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 상승이 눈에 띈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하락하고 그렇죠? 달러 살짝 약세, 다음 비트코인 상승, 반도체 기업들 상승, 테슬라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상승 이런 좋은 분위기들이 과연 오늘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참 궁금한데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해줘야 될 영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 폭풍우가 지나가서 새로운 기운, 내년에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정치적 리더십 또 정치 일정이 이제 계속 대기에 있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5년 수익 측면에서 살아남을 섹터 세 가지가 뭐냐. 수익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수익력 측면, 프로핏 측면에서 살아남을 섹터 세 가지는 뭐냐. 수축 국면 진압을 앞두고 코스피 실적 기대치를 낮춰야 될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 2025년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달성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25년 코스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314조, 단기 순이익은 221.6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5년이 영업이익이 258조,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182조에 비해서 22% 증가한 규모이긴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생각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라는 거죠. 최근 유틸리티 등 일부 업종이 이익 모멘텀 회복에 힘입어 24년 코스피 실적 하향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 25년에도 이익 성장 흐름은 지속되겠으나 그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최근 IT 컨센서스 흐름을 감안했을 때
25년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25년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도 나름대로 세 개 섹터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세 개 섹터가 유틸리티하고 산업재하고 금융이다. 네. 유틸리티는 전력, 가스 업체 요금 정상화가 되면서 비용 절감 영향으로 수익이 상승할 가능성. 산업재는 운송과 더불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조선, 방산, 전력기계. 운송, 조선, 방산, 전력기계가 내년에는 수익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금융은 금리 인하에 따른 증권 업종의 실적 수위와 은행 업종의 견조한 실적 흐름으로 25년 증익 및 이익 모멘텀이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금융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를 버린다면 운송, 조선, 방산, 전력기계 이 정도가 내년에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바닥은 견고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운송, 조선, 전력기계, 방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중에서 그나마 살만한 것은 조선하고 전력기계 정도는 트럼프의 시대에 발맞춰서 매칭 궁합이 잘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이익 성장의 견조한 업종은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이다. 산업재, 유틸리티가 제일 좋은데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이 정도? 네. 반면 바닥을 헤맬 업종 3개가 있죠. 디스플레이, 화학, 소매유통은 사지 마라.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아사리장인 판에서도 코스닥에서 상승한 종목이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종목이 나왔는데 이런 CS, ATX, 수산INT, 코나이, 오리엔트 종목 전부 다 뭐냐? 정치인주라는 거죠. 정치인주. 그래서 정치인주가 어제 이제 횡행했는데 오늘은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저쪽 국힘에서 일단은 탄핵을 반대했으니까 상당히 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주는 추천하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네, 결론 들어갑니다. 금일 시장은 확연한 산탄랠리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폭풍이 지나가고 전일 한국 시장은 강한 계엄령 후폭풍 속에 힘든 하루를 보냈다. 금일은 반대로 미국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한국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인 관련주가 시장을 지배할 거로 보이는데 버리자.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따라서 집중 공격할 것은 일반 타자 역시 테슬라와 팔란티어죠. 네, 미국 주식기는 일빠따다. 네, 이 좋은 경보. 그래도 한국에서 사고 싶다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종목. 이 정도가 단기 매매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카카오가 빈집 털기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이익을 토해낼 가능성. 차라리 내년 주가 상승이 전망되는 전력기기, 금리 하락 수혜주인 바이오, 모든 악재가 선반영되어 오는 LG에너지 솔루션, 다음에 자율주행 모멘텀 이런 것들로 차라리 분산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 한국을 산다면 그렇다는 거죠. 네. 아직도 개인적으로 주식 공략 시기는 12월 중순이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트럼프 충격의 선반영이 거의 마무리되고 한국 계엄령 충격도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소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특히 계엄령으로 예상치 않는 해프닝이 주가를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하락한다면 줍줍 영향이다. 네, 매수는 나쁜 전략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생각이죠. 12월에 사서 내년 5월 초에 팔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1번이 미국, 2번이 한국에서 산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네, 전력기기, 바이오, 그다음에 LG엔솔 같은 거, 자율주행 같은 거, 드론 같은 것들을 사면 나쁘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정치 리더십이 중요하며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 정치인들이 흔들렸을 때 우리의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또 세상의 균형을 맞춰가고 강한 해자를 형성하는 성숙된 우리나라의 모습은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평가해 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안정을 찾고 일단은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은 좀 상승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정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14일 날 12월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날은 반도체하고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내년 투자할 종목 10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파트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타 애널리스트들이 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밑에 글만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를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